안녕하십니까, 평생 파트너입니다. 오늘 좀 늦게 녹음을 합니다. 지금 시간은 7시 정도인데요. 오늘 장 끝나고 고객분들이랑 일일이 좀 통화를 좀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고, 좀 지금 저희가 할인 혜택을 좀 해가지고 문의 관련한 거, 뭐 종목 상담 뭐 이런 것 좀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최근의 대장주들이 많이 오르지 않았죠.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더 많아요. 더 많고, 그 다음에 오늘 보험 쪽, 그쵸? 보험 쪽, 서비스업 쪽이 좀 올랐는데,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한 거의 이제 확실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보험 쪽에서 좀 이제 호재가 있는 건 아닌가. 근데 보험 쪽 업종에서도 제가 좀 써서 얘기를 한다면 그죠? 잠시만요. 보험 쪽에서 실적이 좋은 게 많지 않아요. 보험 섹터에서. 손해보험, 뭐 생명보험 전부 다 실적이 좋은 게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험 쪽에 보험의 섹터가 오늘 상승은 했긴 했지만 트레이딩할 어떤 종목들은 많지 않다. 요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비금속 쪽 좀 올랐죠. 그 다음에 방송 서비스 쪽, 기타 이렇게 올랐는데, 코스닥 쪽도 오늘 수급이 마지막엔 조금 들어 올리긴 했지만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총액으로 본다면 시가총액 비율로 나눠진 걸 보면 그 시가총액이 큰 쪽에서 하락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가총액이 크죠. 전기전자가 크고 금융이 크고 그죠. 유통업 쪽 크고 한데 이쪽 큰 시가총액이 많은 쪽에서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오르기가 힘들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코스닥 보면은 제조업 쪽이 약간의 그냥 약보합, 거의 약보합이에요. 오늘 제조업 보면은 0.4% 정도, 0.124% 정도 올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략 제약 쪽도 살짝 반등하는 등 마는 등, 그 반도체 부품 쪽, 기계 장비 쪽도 역시 그렇게 뭐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최고의 주식들은 오늘 가능했다. 매매가 가능한 게 최고의 주식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주식. 최고의 주식이 뭐냐라는 건 다 아시죠? 일단 실적이 강해야 됩니다. 일단 실적 말고는 믿을 게 없어요. 실적은 우리한테 나침판이에요. 그렇죠? 근데 방금도 개인 투자자들과 통화를 해본 결과 아무도 실적을 보지 않아요.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들을 추천받아서 계속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주가는 빠지죠. 실적이 안 좋으니까. 계속 손실이 나는데 매도 문자가 안 와요. 매도 사인을 안 주니까 계속 물려 있어요.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렵지 않거든요. 실적을 확인하거나 매매하는 방식은. 그래서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실적을 보지 않고 매매를 한다. 실적을 보지 않는 어떤 매매는 진짜 이거는 도박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났다. 이거 오래 가지 못해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개인들이 주식시장에서 90% 이상 다 손실이 납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꾸로 외국인들은 90% 이상이 다 수익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정보가 부족한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있는 정보를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거의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거의 비슷하게 봐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외국인들은 반드시 장기 투자를 하면서 실적을 기반으로 한 장기 투자를 합니다.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실적을 기반한 꾸준한 분할 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명심해 두시고, 지금이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그죠? 오늘 삼성전자, 뭐 LG전자 이렇게 실적이 잠정 가이드라인이 나왔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기대치보다 상회했고 LG전자는 기대치보다 하했다라는 이런 결과들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꾸준하게 실적이 발표될 거예요. 이거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볼 시간이 없으면 저희가 그 보내드릴 거예요. 그 문자로 실적이 좋은 것들을 계속 문자로 드릴 테니까 이거라도 꼭 반드시 보시고, 본인 종목에서 실적이 안 좋은 건데 포트폴리오에 있다. 그러면 이제 좀 경계하거나 종목을 교체하거나 하는 전략을 쓰셔야 됩니다. 이 볼게요. 일단 오늘 코스피는 어땠나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은 좀 빠졌죠. 좀 실적이 지수가 빠졌는데 양봉이 나왔어요. 그죠? 이게 좋은 걸까요? 거래량이 는 양봉. 하지만 지수는 하락했어요. 0.1% 이상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0.3%가 하락했는데 이때 보통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긴 횡보장에서 횡보장에 있는데 오늘 거래량이 어제보다 좀 많으면서 지수가 하락했지만 양봉.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좋은 게 아니고 손바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손바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좋은 게 아니다. 좀 하락의 징조가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한번 보면 제가 여기 이렇게 선을 하나 거놨죠. 여기 그죠? 이 거놓은 선을 이 다음 주가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670포인트 라인대에 이 구간을 횡보하고 올라가 준다면 코스피의 랠리를 기대할 수 있지만, 여기를 깨버리면 한 번에 또 N자 파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닥도 당분간은 좀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실적이 좋은 최고의 주식들은 매매 가능하다라는 거고, 거기에다가 수급이 붙어주는, 특히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붙어주는 주식은 매매해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급을 보면 계속 외국인들은 처음부터 팔았었어요. 그죠? 처음부터 계속 팔다가 막판에 확 올려버렸어요. 이 금액이 2,765억 정도를 순매수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계속 팔다가 마지막에 확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마이너스 2억까지 그러니까 매수로 이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월요일 날, 그리고 지금 보면 미국의 나스닥 선물 지수가 계속 빨간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미국의 시장은 플러스로 전환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월요일 날 코스피 코스닥은 갭으로 뛸 가능성이 있습니다. 갭으로 뛰어서 뭐 음봉이 나온다든지, 일단 갭으로 뛸 가능성이 좀 월요일 날 처음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부진했던 종목들은 매도하는 기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장 막판에 가서야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그래서 종가 매매가 가능했던 코스피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하락했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제가 오늘 문자 드린 거 보면 시장가 혹은 종가 매매 가능했던 종목들을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잘 보시고,
어, 지수는 현재 이런 모습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하나 제가 이제 주간 차트로 한번 지수를 다시 한번 볼게요. 주간 차트로 보면 조금 느낌이 달라요. 지금 이게 코스닥이거든요. 주간 차트에서 보면 상당히 애매한 모습에 걸터 있어요. 지금 코스닥은 상당히 애매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통 요런, 그러니까 사실 차트로 주식을 말할 수는 없지만 흔히 말하는 패턴이란 게 있잖아요. 요런 패턴에서 요게 지금 선이, 요 파란 선이 뭐냐면 10주, 그러니까 흔히 일간으로 따지면 5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50일 이동평균선에서 한번 반등이 일어났는데 이 차트의 모양 자체가 이렇게 봉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자, 이 고가와 저가의 중간에서 종가가 끝난 거예요. 그 말은 시장 자체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은 다음 주가 아주 중요한 아마 위치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볼게요. 코스피 보면은 제가 여기다가 체크를 해놨죠. 이거는 이제 분산이 이루어졌어요. 주간 차트에서 분산이 한 두 번 정도가 이루어지면 영락없는 하락을 보일 때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코스피가 조금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0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 한 2주 정도까지는 이런 지금 같은 횡보 혹은 어떤 약간의 조정이 보일 수 있는데 이럴 때 시장의 주도주였던 것들의 탄력이 나올 수 있어요. 탄력. 그래서 지금이 저가 매수가 가능한 시즌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시작된 실적을 잘 확인하셔서 좋은 종목을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은 그 좀 간단하게 좀 몇 개 큰 시황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다 펴놓고 이건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코스피. 일단 최근에 일주일은 별 이슈가 없었어요. 최근에 일주일은 별 이슈가 없었어요. 주 초반에 그래서 요거를 좀 이렇게 해야겠다. 잠시만요. 몇 개 적어 드릴게요. 일주일간을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슈가 별로 없었는데 사실 주 초반에 북한에 ICBM이라는 그 악재가 있었죠.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악재도 사실은 시장에 큰 어떤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6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잖아요. 그죠? 공개됐는데 이제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나왔지만 사실 이거 역시도 금리 인상,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높이려는 어떤 경향에 그렇게 크게 뭐 다가오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 시장이 좀 빠진 거는 유가 하락의 이유가 사실 더 커요. 유가 하락. 그리고 고용 지표. 고용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던, 그죠? 이게 이유가 더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근에 좀 특이한 점이 있죠? 트럼프가 나오는 뉴스를 잘 보셨으면 알겠는데, 처음이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처음에 트럼프가 내세웠던 어떤 정책들 있잖아요. 정책들.
정책들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요. 계속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이 말에서도 힘이 많이 빠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북한이 ICBM을 쐈으면 한국모함을 아마 한국에 갖고 가자 막 이랬을 건데 그 트럼프 힘이 많이 좀 빠졌다. 근데 사실 이거를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떤 트럼프가 점점 힘이 빠졌다라는 것이 어떤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그 노이즈가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노이즈가 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의 실적. 최근에 그 미국에서 흔히 팡주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애플,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이 아마존, 그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한 20% 정도가 밀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의 오늘 영업이익이 14조가 나왔잖아요. 그죠? 가이드이긴 하지만 근데 요것들이 이 팡주의 전체 영업이익보다 더 높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의 삼성전자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보통 실적이 발표되는 날 보통 좀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주식들이 이슈가 노출되면서 하락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삼성전자는 그럴 때마다 단타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좀 꾸준하게 들고 가는 그런 종목으로 알고 만약에 삼성전자를 매수했다면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한 260만 원을 넘어서 한 280만 원까지 가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울게요. 5번. 그 다음에 최근에 주식형 펀드의 순유출이 둔화되고 있어요. 보통 과거 같으면 2000포인트 정도 되면 보통 여기서 펀드 환매가 엄청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였죠. 뭐 한 1800 이 언저리에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는 이렇게 계속 한 5년간의 이 박스피라고 하죠. 이런 그 학습 때문에 계속 2000 정도 됐을 때 강하게 어떤 환매가 있었는데 이게 멈췄다라는 거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좀 거꾸로 보는데요.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올 때 이때가 고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고점이라는 게 아니라 보통 주식시장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빠진다라고 해볼게요. 이 고점들을 뚫을 때 여기는 개인들이 못 들어와요. 겁나서. 매도하는 구간이죠. 이때도 무서워서 못 들어와요. 이때 올라가는데 또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보통 이 구간에서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구간에서는 흔히 외국인들은 매도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의 구간이 이렇게 버블이 생길 수 있는 이런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한국의 ROE를 계산해 보면 이번 연말 PBR 대 ROE를 계산해 보면 이번 연말까지 2650포인트는 넘어가야지 되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이 어떤 버블이 생기는 시점이 아닌가. 근데 주식은 버블일 때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하지만 매도를 언제 잘하느냐인 거죠. 그래서 버블을 끝까지 잘 관찰해서 버블이 빠질 때 반드시 매도하고 먼저 나오는 개인들보다 그런 방식을 택하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국제유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최근에 이제 사우디도 계속 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WTI의 유가의 향방은 어느 정도 강세라기보다는 약세라고 보는 게 맞고, 아마 3분기 역시도 한 40에서 한 50달러 정도에 머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이 현재 최근에 글로벌 시장은 현재
기술주들이 이끌고 있었거든요. 국내에도 그렇죠. IT 쪽이었으니까. 근데 특히 이제 나스닥이나 뭐 다우라든지 전부 다 지금 하락 구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코스피가 어느 정도 만약에 하락을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다음이 문제인 거잖아요. 하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락할 때 잠깐 보유 비중을 물량 보유량을 잠깐 축소하는 방식인 거고, 이 축소함과 동시에 하락에서 상승으로 갈 때의 종목을 찾아 놓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좋은 종목들을 계속 찾아야 되는 이런 시점인데, 한국에서도 IT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일까라는 건데 아직은 뚜렷한 게 없어요. 일각에서는 건설, 철강, 뭐 건설기계 이쪽이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혹은 코스닥에서는 제약, 혹은 바이오 뭐 헬스케어 정도, 거기에 약간의 게임주 정도, 이쪽을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제 생각은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가다가 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런 구간에서,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요런 구간에서는 요런 애들이 좀 올라줄 수 있어요. 오늘도 얘네들이 조금 반등은 했거든요. 요런 애들이 좀 반등을 했어요. 제약, 바이오, 게임주. 근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은 아니에요. 현재는. 요 시기 때, 요 올라가는 요 시기 때 다시 IT가 갑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조정을 보일 때 요런 종목, 건설, 철강, 건설기계, 제약, 바이오, 게임주들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가능하다. 하지만 시장이 다시 반등할 때는 IT 대장주들이 다시 갈 것이다. 예, 이렇게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 매수한 종목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오늘도 역시 일단은 전기차가 탑픽이었어요, 오늘은. 그래서 오늘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주간 차트이고 일간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회원님들에게 이런 자리에서 매수 사인을 줬잖아요. 그죠? 어제도 이런 구간에서 매수 사인을 줬었고, 근데 거의 너무 많이 지금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주가 올라온 거는 저희가 매수가 이때부터 들어갔으니까요. 그죠? 이 언저리부터 들어갔으니까, 그죠? 100%가 넘은 고객도 많고, 여기 때 들어간 고객들은, 그죠? 이분들도 130% 정도. 이 거의 3차에 들어간 분들도 한 80% 가까이 이익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게 아마 시장이 약세로 가도 아마 좀 더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너무 강하게 최근에 최근에 거래량이 너무 강해요, 현재. 요거를 주간 차트로 한번 봐볼게요. 거래량이 지금 거의 끝까지 왔죠. 시작할 때 거래량을 거의 끝날 때 고점에서 거래량과 거의 비슷해질 때 이쪽에서 샀던 애들이 이쪽에서 손을 바꿔버리는, 매도하고 나가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좀 아쉽긴 해도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는 50% 정도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50% 정도 이익 실현을 했고, 나머지 물량으로 버블을 좀 타보자라는 거,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하자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좋았던 거, 그쵸? 에코프로가 있었죠. 에코프로 역시도 거의 비슷해요. 지금 에코프로도 2차 전지 쪽이잖아요. 오늘도 6% 올랐어요. 6%. 자, 오늘만 벌써 6%.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그리고 또 밑에서 보면 사막 콘덴서도 어때요? 오늘 같은 날은 매수를 해야 되는 날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눌림이 월요일 날 발생할 수도 있지만 오늘같이 거래량을 동반하고 기관과 외인들이 동시에 들어오고 어떤 보조 지표까지 과열에 들어간 이런 날, 그리고 신고가 일부 직전이잖아요 오늘, 그죠? 반드시 월요일 날은 이거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사마콘덴서 아주 그 오래 전부터 매수를 해서 수익이 꽤 커진 종목이에요, 그죠? 이런 종목은 오늘 매수 안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유진기업, 이것도 역시 보면은 잠시만요. 저희가 매수하는 종목들은 다 기업의 실적이 좋은 종목을 매수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만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말씀을. 2015년도에 순이익이 129억이었어요. 근데 16년도에 607억으로 점프를 했죠. 2017년도에 840억으로 실적이 나와요.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영업이익은 이번 연도에 1100억을 돌파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예를 들어서 10배만 해주면 얘네들의 시총은 1조가 돼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얘네 시총이 얼마예요? 5천억밖에 안 돼요. 상당히 저평가됐다 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나중에 시장이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건설업에 들어가 있는 이런 종목들은 좀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마 오늘 신고가를 냈거든요. 어느 정도 이 강한 그 거래량 관계 신고가를 냈고, 이 종목을 올린 주체들이 기관 투자자거든요. 아마 이 종목은 이렇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저어가면서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유진기업은 잘 언급을 안 했었다가 지금 오늘 오랜만에 다시 문자 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후성은 뭐 너무 오래된 종목이잖아요. 그죠? 오늘도 역시 좋은 타이밍이 왔었고, 아스트가 조금 특이하죠. 아스트가 조금 이제 경제적인 해자가 있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실적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상당히 높아졌어요, 아스트는. 그러니까 아스트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한 업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조선공업 뭐 이런 쪽이라고 만약에 비유를 한다면 얘네들은 한 1, 2년 전쯤에 수주를 해서 만드는 뭐 이런 거지만 이 아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항공기를 만드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2, 3년 전부터 만들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 걸린다. 근데 얘네들의 영업이익이 얼마나 느냐면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냥 써드리면 2015년도에 25억의 순이익이 나왔던 아스트가 2016년도에 62억, 2017년도에 77억, 2018년도에 140억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안 오를래야 안 오를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다만 ROE가 이번 연도에 아스트의 ROE가 2016년도에 10.83이었는데 2017년도 이번에 ROE가 좀 줄어들어요. 그죠? ROE가 좀 줄어든 게 흠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최고의 주식이라고 하기는 좀 힘들지만 우량한 주식인 거죠. 하지만 2018년도에는 다시 13으로 ROE가 늘어요. 그래서 주식은 선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이 바닥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요런 아스트 같은 경우에 지금이 바닥의 모습을 좀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요 구간이 바닥권을 형성할 거다. 실적 대비해서 더 이상 빠지긴 힘들다라고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 구간에서 주가는 깨지 않고 반등을 했고, 이 구간에서 조금씩의 매수가 들어갔긴 했거든요. 거래량을 동반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을 좀 길게 보자. 근데 나는 길게 보는 성향이 아니다.
그러면은 오늘 같이 4%씩 수익이 나고 뭐 5%씩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경우에는 일부 이익 실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서 수익이 20%가 넘어가면 1차적으로 매도를 했다가 다시 재진입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회사가 지금 이렇게 바닥을 그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바닥을 그리고 한번 눌렸다가 다시 재진입할 때는 세게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요 모습이에요. 요 모습. 이 모습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짧게 물량 조절을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한번 눌릴 때, 그러니까 지금이 요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 그러니까 조금 더 수익을 보고 조금 더 조정이 일어날 때는 물량을 뺐다가 다시 세 번째 파동이 나올 때는 3파가 나올 때는 강하게 들어가도 된다. 이거는 그래서 좀 애워두고 있어라. 아스트는 어떤 시황과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오늘 종목들이 좀 많아요. 좀 많은데, 저 조금 관심 있게 보는 쪽, 사람들이 잘 접근하지 않는 쪽. 잠시만요. 잘 안 움직이네. 서울식품 같은 경우. 서울식품 같은 경우도 사실 작은 회사라고 보면 되는데 실적이 워낙 좋아서 매수를 들어가긴 했어요. 이번 연도에 영업이익이 90억이 나오고 순이익이 70억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시총이 632억밖에 안 돼요. 여기서 만약 10배를 주면 900억의 시총이 돼도 상관없는 쪽의 유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거는 조금 한 번에 급등이 남아 있다. 그리고 최고의 주식이 될 가능성이 2017년도에 최고의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할 종목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보험 업종이 좀 상승했는데 현대해상 빼고는 딱히 들어갈 종목이 없어요. 현대해상만이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어요. 실적. 그래서 보험주는 현대해상 쪽만 보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다 들어갔던 종목들이라 인선 ENT는 너무 유명한 종목이잖아요. 그죠? 아마 요 종목도 요 신고가를 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타이밍도 거래량을 동반한 기간이 갑자기 쑥 들어온 날 아주 좋은 모습의 매수가 들어갔고, 이건 문자 다 드렸으니까 아마 회원님들은 받으셨을 거고, 페노션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 특히 오늘의 거래량에 주목하자. 그죠? 기관들이 왕창 사고 있다. 거기다가 실적도 좋다. 시장은 돌아 나가고 있다. 뭐 더 이상 나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특이한 걸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딱히 다 매매를 했던 종목, 이지바이오 하나도 한 번에 거래가 있었죠. 저희는. 자, 이지바이오. 엄청나게 많은 자회사들 가지고 있는 이지바이오. 여기서 매수매도해서 한 번에 큰 이익을 봤죠. 큰 수익을 보고 여기서 물량을 조절하고 다시 지금 재진입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변곡점 매매하기가 어려운 종목이에요.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지바이오를 왜 매수를 이렇게 변곡점에 이렇게 50일을 터치했을 때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과감하게 들어갔느냐? 왜 그럴까요? 실적 하나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실적이 2016년도에 331억 순이익이 나오는데 2017년도 이번 연도에 585억이 나와요. 근데 지금 시총은 얼마예요? 3천억밖에 안 돼요. 이 시총이 그러니까 시총이 5천억까지 올라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지수가 조정을 보일 때 더 잘 갈 종목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간략하게 몇 가지 종목들과 트레이딩 했던 것들 좀 AS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아마 나스닥 선물이 아직도 플러스로 되고 있는 거 보면 오늘 나스닥 지수가 좀 오를 플러스로 시작은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죠? 당연한 거고. 오늘 한번 볼까요? 해외.
나스닥 지수가 좀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죠? 빠져 있었는데 아마 기술적인 어떤 반등은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하지만 나스닥은 확실한 조정을 보이는 건 확실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월요일 날 한국 코스피 월요일 날 한국 코스피 역시 처음에 갭상승 가능성이 높다. 코스피는 갭으로 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갭 음봉이 뜰 수 있다. 오늘 같은 시장인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플러스로 하지만 계속 마이너스권에 있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시초가의 매도도 가능하다. 시초가 매도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는 시장을 좀 보면서 제가 다시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월요일 날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